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우리 시장도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이 혼재하면서 강한 변동성도 동반됐습니다.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1.41% 상승한 4,06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25% 오르면서 90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오늘 강하게 상승하며 장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4,1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어제 하락을 만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여나가더니 장중 하락 전환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는데요. 개장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가 현재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보여줍니다. 현재 개인이 6,500억 기관이 3,2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9,700억 원 넘게 크게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지수를 이끌고 있고 외국인은 순매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인 데다 안전자산 선호 흐름이 겹쳐지면서 달러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17% 오른 1,4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인도에서 제조하는 아이폰 17의 자동화 제조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납품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애플의 생산 파트너인 폭스콘과 타다 일렉트로닉스, 페카드론 등이 운영하는 생산 공정에 LG전자 산하의 LG 생산기술원이 직접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LG 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 아이폰 부품을 공급해왔지만 LG전자가 아이폰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주환 LG전자 CEO는 LG전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올해 수주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누적 수주 1조 원 달성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LG전자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LG전자 현재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6.31% 오르면서 92,600원 선 지나갑니다. 달바글로벌이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보이자 화장품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날 달바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137억 원, 영업이익은 167억 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3%와 18.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매출액 1,586억 원과 영업이익 303억 원에 크게 하회하면서 투심이 크게 위축됐고 이에 달바글로벌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5곳 중 4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판매 둔화가 있었고 4분기 성수기를 앞둔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선제적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화장품 관련주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16.59% 하락하면서 13만 4,200원 선 지납니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APR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달바글로벌의 하회 영향으로 6.31% 내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의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오늘 SM의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면서 하나투자증권은 목표가를 1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낮췄고 유진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도 SM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디오이오와 드림메이커 등 주요 자회사들의 기대 대비 더딘 성장세를 감안해 실적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최근 에스파와 라이즈 등 회사 주력 IP들의 미주, 유럽 지역 투어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규모나 성과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목표가의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SM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SM 5.55% 내리면서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10만 7,100원 선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 변동성이 높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단기 조정은 대세 상승장의 쉼표 구간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이 쭉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뜨거운 시장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어제, 그제 시장이 꽤나 흔들렸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터치를 했고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이제는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KB증권에서 코스피 7,500도 가능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어제 CLSA에서도 역시 오히려 이렇게 한국 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기회다. 여전히 조정시 매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좋은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약간은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은 확실히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던질 때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쭉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면서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그전에 수익 실현도 하고 오히려 저가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지혜롭게 써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건 많은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6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60만 원 선 안착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고요. 저 하나하나 조건들이 SK하이닉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SK하이닉스를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믿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 그냥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수급 상황을 봐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SK하이닉스를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60만 원이어도 담고요. 50만 원 초반이어도 담고요. 50만 원 중반 지금 가격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계속 담고 있는 최근의 수급. SK하이닉스를 최근에 어쨌든 어제 그제 시장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들이 꽤나 많이 팔았습니다. 1조 6천억 원 4일날 SK하이닉스 외국인이 현물 팔았고요. 1조 2천억 원, 어제는 1조 2,5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제 그제만 해도 거의 3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는데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십시오. 4일날 1조 5천억 원 넘게 샀고요. 어제도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합계 어제 그제 2조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던진 것들을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그 하방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나 욕구가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오늘도 SK하이닉스의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물론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SK하이닉스의 HBM4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로 HBM 시장을 거의 평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갑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권을 SK하이닉스가 HBM4 관련해서는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치맥 회동을 가졌지만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는 엔비디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같이 치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겠지만 SK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젠슨 황 CEO와 이제 거의 동등한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HBM3 가격을 $370 정도의 지금 평균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납품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을 HBM3보다
한 50%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560달러대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도 HBM4 가격 그래도 올려도 뭐 한 500달러 초반 정도 되겠지, 한 500달러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SK 하이닉스에서는 이거보다 더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받아도 500달러 이상으로 더 받아도 여전히 원하는 수요가 많고 여전히 찍어내도 계속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결정권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여전히 엔비디아나 이런 GPU를 만드는 회사에 HBM을 공급하는 을이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봤을 땐 갑 같은 을이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러니까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 인상, HBM4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시장의 평가,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종합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자, 내년 분기 영업이 당장 HBM4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15조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1조가 좀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1분기부터 무조건 15조 원 이상 나올 것이다. 그러면 곱하기 4해서 내년 예상치를 적어도 생각해봐도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60조가 넘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80조 이야기 나오고 90조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력으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 그게 HBM4가 견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의 가치가 이제는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것이다. HBM도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또 어떤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구조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그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봐서 사이클이 올라갈 때 호황일 때와 그리고 이제 약간 호황이 꺾이면서 내려가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 거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평가를 할 때는 PBR이 아니라 PER로, 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나왔죠. 이 SK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가 100만 원을 잡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반도체,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증설 후수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호황일 때는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공급이 과잉되면 이제는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타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이 변동성이 심하니까 자산으로 평가하는 PBR로 계산을 하면서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당장 SK 하이닉스가 얘기했죠. 내년에 이미 주문이 다 끝났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다라고 다 팔았다. 완료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초과 공급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PBR이 아니라 PER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평가하자라는 그런 의견. 자, 그러면서 제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PER, 12개월 선행 PER를 한번 쫙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보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배, 8배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가 10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배, 16배 선행 PER 나오고 있고요. TSMC가 25배, 엔비디아가 34배 정도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도 물론 저평가되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극히 더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에 강한 믿음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이제 앞으로 또다시 가치평가, 재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은 수요일 급락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6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정은 대세 상승장의 쉼표일 뿐이라며 코스피가 내년 5,000포인트, 장기적으로는 7,5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은 과거 강세장에서도 평균 한 달가량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후 지수는 급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정이 1980년대 3저 호황 당시와 유사하다며 당시처럼 긴축 우려가 해소되면 시장은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에 대해서는 1999년 닷컴버블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AI는 PC, 모바일에 이은 세 번째 산업혁명으로 이제 막 확장 사이클이 시작됐다며 AI 버블 논란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반도체 원전 방산 증권을 핵심 업종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자, 돈 되는 섹터엔 테마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업종, 또 돈 되는 종목 함께 골라볼 텐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조정을 받았고 이제 조금 할인된 종목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가 있을지, 종목이 있을지까지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규 본부장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이시죠? 카지노 업장입니다. 지금 카지노 관련주를 오늘 이재규 본부장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고 길에 돌아다녀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왔다가 돌아갔죠. 분위기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지노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우리 방송 나오면서 다루지 않은 섹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그런 섹터에서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카지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일단 중국 쪽에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상 최대 인파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 같은 경우도 국경절이라든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캐대언 효과가 우리나라 인바운드 고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체류 시간도 많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주 고객층이 20대 이하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20대 이하가 카지노에 가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의 또 마카오 쪽에서도 카지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16% 정도 성장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 시장에서 이 카지노 쪽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말고 다른 기업들을 소개드린다라는 관점으로 이 카지노도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코로나 때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휘청거렸다가
이제는 뭐 정리가 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이 오니까요. 카지노도 자연스럽게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럼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볼 종목 두 개를 한번 연달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뭘 보세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의 카지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그쵸? 않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기업은 GKL이라고 네네.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무비자 여행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GKL 같은 경우로 첫 번째로 좀 소개를 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행사 제휴 마케팅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GKL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요. 네. 뭐 두 번째 기업도 바로 넘어가 네네. 보자면 많이들 아는 기업일 겁니다.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네, 기업인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던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VIP 고객이 있는 반면에 일반 수요층을 우리가 대중 고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중 고객의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드라백이 매년 연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GKL 같은 경우는 6%가 올라왔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2%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GKL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장 속도라기보다는 드라백이라는 것은 이제 손님이 와서 돈을 바꾼 금액을 말하는 그쵸, 거거든요. 네.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홀드율까지 봐야겠지만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그래서 파라다이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GKL이든 파라다이스든 외국 관광객들 카지노에 오는 걸 돈을 버는 주요 수입원이니까 드랍액이 늘어나고 있다. 현금을 이제 이 칩으로 바꾸는 액수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을 이제 조금 카지노에 더 많이 쓴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남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뭐 두 종목도 좋지만 가장 좋은 카지노 종목 중에 탑픽으로 골라볼 만한 종목 뭐 보세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카지노를 좀 보자라고 말했을 네. 정도로 최근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견조하거든요. 네네. 바로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오늘도 기업입니다. 롯데관광공사 주가가 좋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매력적이고 레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고점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 공항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가까운 부분에 카지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일단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그 인당 만들어낼 수 있는 1인당 매출이 뭐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영업 인력 쪽에서 마카오 쪽 인원들을 많이 쓴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 1인당 매출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매출 성장에 대한 여력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제가 드랍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GKL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6%가 올라왔고요. 파라다이스는 12%가 올라왔는데 롯데는 어떤가요? 롯데관광개발은 85%가 올라왔습니다. 85%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 롯데관광개발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가가 좀 튀고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오늘 좀 튀는데 가격을 어떻게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현재가 이하에서만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손절가를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 선까지만 네네, 2만 원 직전 보고.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를 제가 15,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7,000원 선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000원?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약 6%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제 다른 섹터들, 반도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도 잘 나가네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서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뭐 드랍액의 상승, 증가율만 봐도
뭐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살펴봤을 때, 그리고 또 중국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또 기대해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가격, 이 차트 흐름도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일단 2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익 본부장의 선택은 무엇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들의 이 CI가 쫙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를 지금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면 또 약간 다른 시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네, 요즘에 너무 시장이 뜨겁게 움직여서 네. 사실 무슨 보험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조정 받을 때 네. 우리나라 보험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삼성화재라든지 어제 같은 경우도 관련돼서 손해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손보사?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과 우리가 생명보험이 네. 있는데 생명보험 쪽 같은 경우는 금리와 연동이 되는 실적적인 안정성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험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지금 반도체도 물론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한지주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을 네. 기할 수 있는 배당이 나올 수 배당 있는 잘 종목군들 주는,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 나는 좀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고 배당 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손해보험 쪽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뭐 네. 첫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요율을 2026년도부터 인상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용인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메리트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보험금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약 2조 정도의 손해가 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를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고객이 좀 더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2026년도에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이제 보험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에 대한 급여가 바로 지급이 되는데 2026년도, 2027년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요걸 이제 몇 년에 나눠서 반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빨리 판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부분은 아니지만 연말에 좀 안정성을 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당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해보험주 어쨌든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당주 찾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지금 서서히 준비해놔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뭐 금융주나 통신주도 좋지만 손해보험주가 어쨌든 내년에 또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좋은 여건들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주식의 상승률과 배당을 한꺼번에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주 중에 어떤 것들 좀 최근에 괜찮나요? 네, 최근에 괜찮습니다.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기업은 DB손해보험이라는 DB 손해보험. 기업입니다. 네.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네. 근데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도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돈을 버는 쪽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나 뭐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메리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 실적이 잘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ROE가 18%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PBR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PBR이 0.6배인데 평균적으로 1.5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첫 번째 기업은 DB손해보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현대해상이란 기업입니다. 현대해상. 현대해상 같은 경우 오늘 DB보험도 한 8%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6% 정도 올라오네요. 좋네요,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는 관리 제도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손보험 쪽에 대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서 실손보험 쪽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제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쪽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밸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현대해상을 두 번째 기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B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해상은 이 보험업계 정책 변화에 가장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회사로 현대해상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을 골라보겠습니다. 보험주 중에, 손해보험주 중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은 뭐예요? 네, 저는 삼성화재를 삼성화재.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떻게 가장 약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화재가 가장 좋았는데 그렇죠. 네. 일단 삼성화재 지금 손해보험 쪽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1위 기업이죠. 1위 그렇죠. 기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고, 아까 전에 뭐 DB손해보험이나 현대해상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개편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CS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보험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어들일 만한 수익을 장부에다가 기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부에 기입이 돼 있는 금액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때 좀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를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 4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많이 있는데 올라왔네요. 가장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주가가 아침보다 좀 올라왔네요. 그래서 네네. 목표가를 제가 일단 52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아마 52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 52만 원 잡아드리고요. 네. 주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4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주 뭐 연말 배당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좀 포트에 챙겨 두셔야 되잖아요. 손해보험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네요. 오늘도 주가가 잘 가고 있고 탄탄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또 탑픽으로는 삼성화재를 골라드렸으니까 최근에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돈되는 섹터인 테마 오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어요. 국민연금이 미국 대형 기술주 투자로 단 3개월 만에 약 18조 7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는 6월 말 1,158억 달러에서 9월 말 1,287억 달러로 약 11.2% 늘어났다. 핵심은 엔비디아와 애플 등 AI 대장주였다. 엔비디아 보유 주식 수는 4,654만 주에서 4,955만 주로 늘었고 평가액은 25% 이상 급등했다. 애플 역시 평가액이 28% 증가했고 알파벳과 테슬라도 40% 넘게 뛰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조정받은 넷플릭스, 디즈니, 코스트코 등에서도 보유 물량을 소폭 늘리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또한 델타항공, 리비안, 로키드마틴 등 항공 전기차 방산 종목을 새롭게 편입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AI 중심의 미국 시장 상승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며 중장기 글로벌 자산운용 전략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제의 충격을 조금 회복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는 4,100 찍었는데 조금 내려왔지만 다시 힘을 내면서 4,06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900선 회복하면서 905포인트 선 0.45%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그제 충격을 일단은 좀 벗어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 오늘 SK하이닉스가 역시 분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0.7% 하락 중인데 SK하이닉스가 지금 4%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SK하이닉스도 이제 코스피를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10만 원 약간 하회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60만 원을 탈환하면서 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또 계속 힘을 냅니다. 알테오젠도 이제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5% 넘게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코스닥에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내고 있네요.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을 또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저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60만 원을 안착한 오늘 아마도 안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60만 원대에 있는 SK하이닉스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사야 되나라고 계속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고민이 많이 되시죠. 네.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새로 들어가야 새롭게 되는데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60만 원이 맞나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그래서 드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자막에도 내년 영업이익 70조를 넘본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올해 여름에 보통 공급과 관련돼서 고정거래처들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네. 그때 좀 난항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엔비디아에서 계속 가격을 좀 낮춰라 이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공급 가격이 50% 이상 인상이 되고 세게 불렀더라고요.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하이닉스의 HBM 특히 4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낸드 쪽이라든가 디램 쪽들 업황이라든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얘기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누구나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뭘까요? 결국은 수급적인 요인 아니냐. 수급.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그 중심이 SK 하이닉스라는 것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지 몰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8조 원 이상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엄청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과거에 하이닉스가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 애플과 삼성전자를 가지고 바벨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조금 여러 가지 밸류라든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정하게 수익이 나면 또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애플로 가고. 근데 이제 애플은 완전히 딴 세상 주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바벨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52%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4%를 살짝 밑도는 53% 후반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그 과정들 속에서 보면은 올해 2월 19일 날 무려 56.08%였습니다. 그 당시 때 가격이 21만 8,5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따블이 난 거예요. 싸게 사놨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네. 과정에서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이후에 또 보면은 9월 16일 날 56.25%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겨우 삼성전자는 48, 9%대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흐름들 이후에 당시의 가격이 35만 1,0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35만 원대에 9월 16일 날 매수했던 지분율을 감안하더라도 60만 원 넘어가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 단가를 감안하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면 외국인들의 어떠한 움직임들 속에서의 단기적인 이번 한 달 동안에만 해도 이 그림을 보시면 8조 원이 넘는 그런 매도를 보였는데 이 지분율을 현재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장도 순매수 순매도를 지금 가짓게 된 상황들을 보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아주 규모가 적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단기적인 지분율을 조절하는 과정들 속에서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지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52%, 3% 그리고 SK하이닉스도 53%요 초중반 정도까지의 어떤 비중이라면은 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SK하이닉스가 숨고르게 한 이후에 다시 또 얘네들은 뭐 가격에 대해서 부담 갖기보다는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고 실적도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뭐 56%, 뭐 60%까지도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그 저점이었던 자리 53만 원이었죠. 네네. 그렇다면은 52만 원부터 53만 원을 이번 구간에서의 1차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 자리까지 안 오면 땡큐죠.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자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63만 원을 돌파해 주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그렇죠. 되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1차적으로는 62만 원, 3만 원. 그렇다면은 결론은 뻔하죠. 62만 원, 3만 원 근처 또는 뭐 61만 원 넘어가는 자리다 그러면은 매수는 유보. 그리고 오히려 60만 원 밑에서부터 뭐 50 예를 들어서 5, 6만 원이다. 네네. 그렇다면은 분할 매수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저께 뭐 53, 4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61만 원이 훌쩍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트레이딩 전략이 SK하이닉스는 진폭이 좀 넓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보다는. 네.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그동안 이 포션 비중을 늘려놨던 걸 싸게 사놨던 걸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10월 달에 좀 매도가 계속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시 본인들이 포션을 또 채우려면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할 테니까. 네네. 그런 기회를 저희도 한번 같이 올라타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SK하이닉스 오늘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서동구 위원이 고른 종목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LG노텍입니다. LG노텍도 오늘 좋아요. 네. 최근에 LG노텍도 이제 완전히 이 추세를 바꿨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LG이노텍이 중심을 잡아주고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또 LG전자도 네.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의 연결고리가 네. 부각이 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기억나실지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2020년대 주가들이 막 난리가 나고 급등을 네. 할 때 2021년도 그리고 2020년 초반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애플카가 나오고 네, 맞아요. 애플카의 중심이 LG그룹이다. 것이다. 네,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 나오면서 뭐 장중에 뭐 상한가 근처도 LG전자 갔던 상한가 그런 그때 처음 모습들도 봤어요. 있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LG에노텍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폰 17의 어떤 수혜를 보면서 실적단들이 안정적으로 우상향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LG전자가 아이폰 인도 공장의 생산 라인 장비 공급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LG전자도 뛰어든다. 그러니까요. 이거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장비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은 LG그룹 전반적인 어떤 한 단계 레벨업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충돌로 인한 반대급부
결국은 트럼프 얘기는 애플에서 자꾸만 니네 중국에서 더 이상 공장 만들지 마라. 물론 대만에 폭스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인도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LG그룹이 애플과의 협업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그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이 홀딩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한 자리고 네. 지금 뭐 타이틀로는 30만 원 갈까 그러는데 지금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요. 사실은 이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지난 2022년도 41만 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이런 하락 추세 계속 놓여져 그랬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면서 하방을 잡아주고 지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요. 28만 원부터 이 30만 원 정도가 다음의 저항 자리다. 네네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실 분들은 이제 28만 원부터 30만 원 근처에서 일부 이실을 하시는 거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네. 현재 시점에서 26만 원 이하 자리라든가 뭐 25만 원 내외 자리면은 뭐 오히려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많이 올라가고 갔다라고 하지만 이 저항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미국, 중국이 워낙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애플 아이폰에 뭐 중국의 카메라 모듈이나 중국 디스플레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LG 그룹주들이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LG 이노텍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두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세 번째 서동구 위원이 고르신 종목 뭘까요? 공개합니다. 신한지주. 자, 이번 주 들어서 또 이제 금융주들이 다시 좀 힘을 내더라고요. 최근에 어쨌든 에이펙 뭐 이런 기간 동안은 금융주들을 저희가 쳐다보질 않았는데 네. 에이펙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배당도 좀 배당이 준비해야 있겠죠. 되겠고 이러니까 금융주들 다시 좀 담아야 된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제 이제 제가 세 번째 종목으로 이걸 준비해 왔었는데 삼성전자와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그쵸. 보니까 어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종목을 못해서 조금은 오늘 이렇게 올라가서 아쉽다. 그런데도 시장이 오늘 뭐 반등 주는 거는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도 아침에 갭상승하고 네.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찬바람 불어오는 이러한 시절에 배당의 계절이 돌아왔다. 네.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매도하고 물론 뭐 빠져나가는 자금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빠르게 이쪽으로 매기들이 이동되는 게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은행, 뭐 보험 대표적인 배당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들이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네네. 다음 주부터 이제 기재위 또는 뭐 금융위원회가 개최가 상임위가 되면서 이런 마지막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결국은 뭐 배당 소득과 관련된 분리과세라든가 세율 인하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은행주들의 경우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하고 있지만 이 분리 배당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과세 기준 충족을 위한 배당 성향도 25% 이상 상향 조정할 상향해야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 주주 환원율이 46.1% 내년에 50% 조기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감액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은행주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감액 배당의 가장 큰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개별 과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네. 이러한 측면으로 주주에게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은행주들은 앞으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와 맞물리면서 배당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내가 자유스럽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이들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뭐 네. 7만 8, 9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7만 8천 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7만 원을 이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뭐 9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뭐 일부에서는 뭐 10만 원 이상을 목표가도 제시해 주고 네. 있는데 뭐 큰 욕심 안 내더라도 이번 구간에서 9만 원대 터치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점만 잘 유지되면서 우상향한다. 그러한 네. 모습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주봉의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횡보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오늘 아무래도 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손해보험주도 알려드렸는데 신한지주, 금융주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동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